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갖고 있느냐. 어제 드디어 미국의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역대 최장 43일간의 이 셧다운이 드디어 종료가 됐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예산안도 아니고 미국 예산안까지 우리가 다 신경 써야 돼.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더더욱 그 영향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역대 최장의 셧다운 일단 막을 내렸다고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일단 안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멀리 떨어진 미국 말고 우리나라에서 어제 경기도 부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같이 보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아마 저녁 뉴스 보신 분들은 아이고 어떡한데 라는 말씀 하시면서 이 뉴스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부천 제1시장에서 어제 오전 10시 55분쯤에 갑자기 후진하던 트럭이 앞으로 돌진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지금 현재 운전자는 급발진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급발진 중에서도 지금 보면 막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막 절로 드는데 특히 이번이 우려되는 게 윤영월 대표님. 네. 인명피해가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어요. 인명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 네. 어제 그러니까 10시 55분, 뭐 10시 55분이면은 주부들이 시장 볼 시간 아닙니까? 그쵸. 많이 몰렸는데 시장 안에 있는 차대에 있는 트럭이 네. 갑자기 조금 후진하다가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시피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 2명이 사망했고 19명이나 다친 거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페달 오조작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스키드 마크도 없고 또 브레이크 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냥 날아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전자가 그 희귀 질환을 좀 앓고 있다고 그래요. 모야병이라고 네. 뇌에 올라가는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거나 네. 마비가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뭐 그런 여부까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에 지금 트럭이 사람 많은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거든요. 그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좀 통제 시간을 트럭 오는 아하. 시간을 통제한다든지 네. 뭔가 좀 재래시장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다들 전통시장이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장 보러 갔다가 어머 아차 하는 순간에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차가 들이닥치면 피할 방도가 없죠.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근데 일단 당사자는 나는 이 브레이크를 눌렀는데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경찰에서 보기에는 뭐 이런저런 정황으로 봐서 페달 오조작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경미 변호사님. 또 이 운전자가 약간 희귀 질환도 좀 앓고 있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질환, 이 급발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희귀 질환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뭔가 이 손해배상이나 이 형사처벌 같은 경우가 좀 감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위의 심각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모야모야병을 계속해서 앓고 왔다 이런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고는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다른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가 운전을 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지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게 이제 이런 뭐 사고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원인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단이 된다면은 참작이 될 여지도 있지만 일단 경찰의 1차적인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뭐 참작될 여지도 있을 거는 같다.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기저질환이 상당히 운전을 해서는 안 될 정도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왜 했습니까? 라고 추궁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오히려 참작될 수 있을지 여부까지도 좀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차치하고 인명피해가 너무 큰 상황인 거죠. 이경민 변호사님.
이 정도의 인명피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형사처벌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형사처벌 상한이 5년입니다. 네. 예, 그 5년 이하의 금고형이고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네. 가장 중한 죄 정한형으로밖에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이하 형으로밖에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시청역에서 발생했던 그 교통사고 네.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사망했지만 사실 최상한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의 형밖에 선고를 받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법적으로도 좀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게 뭐 누구의 잘못,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찰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다양한 가능성들을 좀 같이 좀 짚어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